2번 분당 양지마을 자택 매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돈 때문에 판 것이 아니다. 투기하려고 산 집이 아니다. 공격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매각했다. 이 설명은 우리에게 착시를 요구합니다. 자산 처분의 동기를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하여 그 이면에 숨은 내막을 가리려 하기 때문이죠. 이어 대통령은 가격이나 이익이 아니라 투기 여부와 정치 부담이 매각의 기준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 기준을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설명과 실제 자산 행동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 매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자택 처분 의사를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2021년 대선 경선 시점입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약 23억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중요합니다. 매각 의사가 처음 제시된 시점이자 자산의 시장 가격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각 기준이 설명된 시점과 가격의 위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기준점 이후 가격은 한 번 더 낮아지는 구간을 거칩니다. 그 이후 정치적 위치가 이동합니다.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계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치활동의 거점이 분당에서 계양으로 이동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의 가격을 보면 이미 발언 당시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1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처분 의사가 공개된 이후 가격이 낮아진 상태이죠. 그리고 정치 거점까지 이동합니다. 즉, 가격은 내려가 있고 생활과 정치의 중심은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보유는 계속됩니다. 정치적 거점이 이동했고 가격까지 내려갔다면 공격거리를 없애기 위한 매각은 그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팔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명분보다 자산 가치의 회복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내려갑니다. 2023년 해당 아파트 가격은 약 17억대 후반까지 떨어집니다. 발언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도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장은 반등합니다. 가격은 상승해 약 29억 수준에서 실제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취저점인 불과 3년 전 대비 약 11억 이상 상승한 가격이죠. 청와대는 급매에 처분하기 위해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았다고 설명하지만 불과 3년 전 대비 11억 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가격보다는 무려 3억 원이 높은 가격에 처분한 것입니다. 설명은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매도의 위치는 가격 상승 구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동기의 해석이 아니라 시점의 사실입니다. 발언 이후 가장 낮은 가격에는 매도되지 않았고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통령 집에 대한 처분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설명과 행동을 직접 놓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고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정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이 의미하는 기준은 가격이나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의 위치를 보면 다른 기준이 나타납니다. 발언 이후 가격이 낮아진 구간에서는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 약 17억대 후반까지 내려간 구간에서도 매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해 약 29억 수준에 도달한 이후 매도가 이루어졌죠. 취저점 대비 약 11억 이상 상승한 가격. 설명은 경제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행동의 시점은 가격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설명과 행동이 서로 다른 기준 위에 놓일 때 남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둘러싼 설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시세 차익 25억이라는 보도를 비판하며 이 집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기억과 애착이 담긴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산 집도 아니고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며 투기 목적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과 서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가격 흐름을 보면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발언 이후 가격이 크게 낮아진 구간에서는 매도되지 않았고, 가격이 상승해 약 29억 수준에 도달한 이후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추저점 대비 약 11억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감정의 언어는 돈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매도의 가격은 상승 구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속 가격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서사와 가격의 위치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당 자택 매각에 대한 설명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정치적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정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격의 흐름 속에서 보면 다른 위치가 나타납니다. 발언 이후 가격이 낮아진 구간이 있었고, 취저 17억대 후반까지 내려간 구간에서도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해 약 29억 수준에 도달한 이후 매도가 이루어졌죠. 불과 3년간 약 11억 이상 상승한 위치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이번 자산 처분이 가격 흐름 속에 어떤 결과로 나타난지를 보고 있습니다. 과정은 감정의 언어로 설명되지만 결과는 상승 구간에서의 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영역에서 일반 다수의 국민들은 주택 매수에 필요한 금융적분은 제한되고 투기와 이익의 기준은 강하게 강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설명과 경제적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해선 안 된다. 나의 이익은 추억이고 너의 이익은 투기이다. 이처럼 강한 이중적 기준을 함유하기 위해 당신은 추억과 애착이라는 감정의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 숨겨진 3년간 발생한 11억의 수익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를 해명하려는 시도가 이번 트위터 글로 나타납니다. 대통령 감정의 서사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행동의 이치는 가격 상승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설명은 서사이고 행동은 시점입니다. 경제의 영역을 감정의 영역으로 치환하는 당신의 기술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영역이 국정 운영과 정책으로 이어질 때 지금 당신이 만들어낼 괴리는 분명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모순을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은 경제를 감정으로 덮으려 하지만 시장은 숫자로 기억합니다. 입으로는 서사를 읽고 손으로는 전표를 챙기는 설명과 행동의 불일치. 그 괴리가 남긴 모순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절망과 탄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설명은 서사뿐이지만 당신이 매도한 가격의 위치는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